강연아가 남한 땅을 밟은 건 새벽 4시였다. 공항이 아니었다. 임시보호시설도 아니었다. 그저 시멘트 바닥에 형광등이 켜진 이름 없는 방이었다. 창문은 없었고 벽은 회색이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문 위쪽에 달린 감시 카메라. 연화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떨리지 않도록. 여기까지 오느라 힘드셨죠. 마주 앉은 남자는 웃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30 후반으로 보이는 얼굴. 신분증은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서류 몇 장을 펼치고 펜을 꺼냈다. 이제 괜찮습니다. 절차만 밟으면 끝이에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은 말랐지만 물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질문은 예상했던 것들이었다. 이름, 출생지, 탈북 경로, 중국 체류 기간. 그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가족은요? 없습니다. 연락할 사람도요? 없습니다. 남자는 펜을 멈추지 않고 기록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손등에 반사되었다. 연화는 그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다. 떨리지 않는 손은 익숙한 손이다. 좋아요. 이제 지문 찍고 사진 찍으면 오늘은 끝입니다. 연화는 일어섰다. 옆방으로 이동했다. 또 다른 형광등, 또 다른 카메라. 지문은 왼손부터 찍었다. 엄지, 검지, 중지. 스캐너의 붉은 불빛이 손가락 끝을 훑었다. 사진은 정면, 측면 2장. 플래시가 터질 때 연화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처음 방으로 돌아왔다. 남자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임시보호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차는 밖에 대기 중이에요. 연화는 가방을 집어들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청가방. 안에는 옷 2벌과 칫솔 하나. 남자는 문을 열어주었다. 복도는 길었다. 형광등은 2개 중 하나만 켜져 있었다. 발소리는 울렸고 연화는 자신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지는 걸 내려다보았다. 끝에서 다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그녀는 연화에게 옅게 웃어 보였다. 이쪽으로 오세요.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연화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라는 게 이런 건가. 차는 정말 대기 중이었다.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은 보이지 않았다. 타세요. 연화는 뒷좌석에 올랐다. 문이 닫혔다. 시동이 걸렸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연화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건물의 윤곽만 희미하게 보였다. 도로는 비어 있었다. 가로등은 드물었다. 그녀는 안도했다. 정말로 끝난 것 같았다. 북쪽도 중국도 이제 뒤에 남았다. 손을 펴보았다. 송금이 선명했다. 생명선은 길었다. 차는 약 30분을 달렸다. 연화는 졸지 않았다. 그저 창밖의 어둠을 보았다. 운전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편했다. 임시보호시설은 낮은 건물이었다. 2층짜리 회색 외벽. 정문에는 경비실이 있었다. 차는 정문을 지나 후문 쪽으로 들어갔다. 연화는 내렸다. 안내받은 방은 2층 끝이었다. 좁았지만 깨끗했다. 침대, 책상, 옷장. 창문은 있었지만 커튼이 쳐져 있었다. 내일 아침 8시에 식사 나옵니다. 그때까지 쉬세요. 문이 닫혔다. 연화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손을 다시 펴보았다. 여전히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신발을 벗었다. 양말도 벗었다. 발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살아남았다. 그 생각이 처음 떠올랐다.
연화는 누웠다. 천장은 하였다. 형광등은 꺼져 있었고 어둠이 방을 채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소리만 들렸다. 자신의 숨소리.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엔진 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연화는 눈을 떴다. 귀를 기울였다. 차는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으려 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연화는 몸을 일으켰다. 발소리는 그녀의 방 앞에서 멈췄다. 노크는 없었다. 문이 열렸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실루엣이 2개 보였다. 남자들이었다. 한 명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강연아 씨. 목소리는 평평했다. 일어나세요. 연화는 일어섰다. 다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심장은 빨라졌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죠. 남자가 손에 든 것을 보여주었다. 수갑이었다. 손 내밀어 주세요. 연화는 손을 내밀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다. 딸깍 소리가 났다. 그녀는 2 남자 사이에서 걸었다. 복도는 여전히 길었다. 형광등은 여전히 절반만 켜져 있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후문으로 나갔다. 밖에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은 이번에도 보이지 않았다. 정민규가 강연하라는 이름을 처음 본 건 월요일 오전 9시였다. 경찰청 외사과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A사 용지 한 장. 제목은 긴급 협조 요청이었고 발신 기관은 비어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탈북민 강연화, 여성, 29세. 재체포 확인 및 상황 정리 요청. 정민규는 펜을 돌리며 화면을 확인했다. 통합 전산망에 강연화를 검색했다. 입국 기록이 떠야 했다. 날짜, 경로, 담당 기관, 면담 내용. 하지만 화면은 비어 있었다. 이상하네. 그는 검색 범위를 넓혔다. 최근 3개월 탈북민 여성. 여전히 강연화는 없었다. 입국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체포 기록은 있었다. 정민규는 마우스를 멈췄다. 체포 일시 2024년 12월 21일 오전 7시 14분. 체포 장소 경계선. 체포 사유 불법 월경 시도. 처리 기관 및 표기. 경계선. 정민규는 다시 읽어봤다. 경계선은 장소가 아니었다. 개념이었다. 휴전선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국경. 하지만 탈북민이 남한에 들어오는 경로는 대부분 제3국 경유다. 중국, 라오스, 태국. 직접 휴전선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도 재체포라고. 재체포라는 건 이미 한 번 넘어왔다는 뜻이다. 정민규는 프린트를 눌렀다. 용지가 나오는 동안 그는 전화를 들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담당자에게 연결했다. 강연화라는 이름 확인 좀 해주세요. 탈북민입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목소리가 돌아왔다. 없는데요? 최근 3개월 안에 입국했을 겁니다. 그래도 없어요. 이름 철자 맞아요? 정민규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맞습니다. 강연화. 1995년생. 그럼 미등록이에요. 입국 신고 자체가 안 된 거죠. 근데 체포는 됐어요. 뭐라고요? 정민규는 전화를 끊었다. 프린트된 종이를 집어들고 복도로 나갔다. 과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민규는 종이를 내밀었다. 이거 좀 보세요. 과장은 종이를 훑어봤다. 표정이 굳었다. 입국 기록은요? 없습니다. 체포만 있고. 네.
과장은 펜을 내려놓았다. 누가 올렸어요? 발신 기관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고? 네.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민규 씨,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왜요? 이런 거 손 떼면 골치 아파요. 우리 관할도 아니고. 그럼 누구 관할입니까?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종이를 정민규에게 돌려줬다. 그냥 확인했다고 회신하고 닫으세요. 정민규는 종이를 받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닫지 않았다. 그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기록을 뒤졌다. 키워드는 경계선. 검색 결과가 3건 나왔다. 모두 비공식 처리였다. 2019년, 2021년, 2023년. 모두 탈북민. 모두 재체포. 모두 장소는 경계선. 처리기관은 모두 미표기. 사진도 바디캠 영상도 목격자 진술도 없었다. 그저 기록만 남아 있었다. 정민규는 메모를 꺼냈다. 3건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강연아를 4번째로 추가했다. 연결고리가 있을 거야. 그는 통합망을 다시 열었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검색했다. 국군 포로. 송환. 신원 확인. 화면이 천천히 로딩되었다. 몇 개의 파일이 떴다. 정민규는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액세스 권한이 없습니다. 뭐?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같은 메시지였다. 3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정민규는 뒤로 기대 앉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고 있었다. 오후 3시 정민규는 임시보호시설로 향했다. 강연아를 직접 만나야 했다. 시설은 도심에서 1시간 거리였다. 회색 건물, 철조망, 경비실. 정민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강연아 씨 면담 신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안 계세요. 어디 갔습니까? 이송됐어요. 어디로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했다. 기록이 없네요. 기록이 없다고요? 네. 그냥 이송 완료만 찍혀 있어요. 정민규는 책상을 두드렸다. 언제 나갔습니까? 오늘 오전 10시요. 누가 데려갔어요? 2명이요. 남자들. 소속은요? 안 물어봤어요. 공문이 있었거든요. 공문 보여주세요. 직원은 서랍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꺼내지 못했다. 이상하네요. 분명 있었는데. 정민규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다. 핸들을 잡고 숨을 고르었다. 입국도 없고 체포도 이상하고 이송도 기록이 없어. 그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새 문서가 놓여 있었다. 사건 종결 처리 요청. 발신인은 출입국 협력팀.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민규는 종이를 구겼다. 종결은 무슨? 그는 컴퓨터를 다시 켰다. 강연아를 검색했다. 이번엔 체포 기록도 사라져 있었다. 화면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정민규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는 메모를 다시 펼쳤다. 4개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힌 단어. 검은 차. 연하가 면담에서 반복했던 유일한 표현이었다. 정민규는 메모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한도윤이 처음 강연아의 파일을 받은 건 체포 이틀 전이었다. 출입국 협력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 발신인 표시 없음. 안에는 사진 한 장과 메모 한 줄. 사진 속 여자는 정면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없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처리 요망. 한도윤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는 서랍을 열고 파일을 넣었다.
그리고 이틀 후 강연화는 재체포되었다. 지금 한도윤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정민규.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뭉치. 제목은 자진 출국 동의서. 강연화 씨는 오류 입국자입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평평했다. 입국 기록이 없으니 법적으로는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죠. 정민규는 서류를 넘겼다. 그럼 어떻게 체포됐습니까? 그건 별개 사안입니다. 별개요? 한도윤은 펜을 돌렸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체포 기록도 오류로 처리됩니다. 행정착오였어요. 착오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한데요.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한 장 꺼내 정민규 앞에 밀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했다는 것만. 정민규는 서류를 보지 않았다. 그는 한도윤을 봤다. 강연화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호 중입니다. 어디서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한도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정민규를 똑바로 봤다. 정경희님, 이 사건은 우리 관할입니다. 외사과가 개입할 이유가 없어요. 체포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그건 취소됐습니다. 누가요? 한도윤은 대답 대신 서류를 다시 밀었다. 서명해 주세요. 정민규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찢었다. 한도윤의 표정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눈썹이 올라갔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서명은 안 나갑니다. 정민규는 일어섰다. 한도윤은 자리에 남았다. 그는 찢어진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후회하실 겁니다. 정민규는 문을 열고 나갔다. 그날 밤 정민규는 강연화를 만났다. 공식 면담은 아니었다. 시설 직원 중 한 명이 정보를 흘렸다. 강연화는 다른 시설로 이송되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건물 안에 있었다. 다만 기록상으로만 사라졌을 뿐. 지하 격리실에 있어요. 직원은 복도 끝을 가리켰다. 근데 들어가면 안 돼요. CCTV 다 찍혀요. 알았습니다. 정민규는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는 어두웠다. 형광등은 깜빡였다. 복도 끝에 철문이 하나 보였다. 문 옆에는 작은 창문. 정민규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강연화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시선은 벽을 향하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정민규는 문을 두드렸다. 연화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다. 눈이 마주쳤다. 정민규는 손을 들어 보였다. 적대감이 없다는 표시. 연화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강연화 씨. 정민규의 목소리는 낮았다.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또렷하게. 왜요? 연화는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정민규는 귀를 창문에 가까이 댔다. 늦었어요. 아직 시간 있습니다. 없어요. 연화는 손을 들어 올렸다. 손목에 자국이 보였다. 수갑 자국. 아직 붉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선을 다시 벽으로 돌렸다. 정민규는 기다렸다. 1분, 2분. 연화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연화 씨. 정민규는 다시 불렀다. 제가 기록을 봤어요. 당신만 이런 게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연화의 손가락이 움찔했다. 그 사람들도 경계선에서 체포됐어요. 당신처럼.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몇 명이요? 3명. 지금 어디 있어요? 정민규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모른다. 기록이 없으니까. 연화는 그의 침묵을 이해했다.
그녀는 옅게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체념이었다.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안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떻게요? 정민규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다. 그는 창문 너머로 메모를 보여줬다. 4개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 줄. 검은 차. 연화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말했잖아요. 면담에서. 그거. 연화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입술을 눌렀다. 손은 떨렸다. 정민규는 메모를 도로 넣었다. 검은 차가 뭡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말하면 더 빨리 끝나요. 뭐가요? 연화는 대답 대신 손목을 보였다. 수갑 자국을 가리켰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이미 끝났어요. 제가 국경을 넘은 순간. 무슨 뜻입니까? 연화는 일어났다. 그녀는 창문 가까이 다가왔다. 얼굴이 가까워졌다. 정민규는 그녀의 눈을 봤다.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피로만 있었다. 전북에서 왔어요. 근데 제 이름으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요? 국군 포로 가족. 정민규는 숨을 멈췄다. 그 사람은 진짜 있었어요. 명단에도 있었고. 근데 이미 죽었어요. 오래전에. 전 그냥 그 이름을 잠깐 빌렸어요. 살려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알아요. 그래서 절 지우려는 거예요. 왜요? 흔적이니까요. 연화는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앉았다. 손을 무릎에 올렸다. 정민규는 문을 두드렸다. 강연아 씨. 당신 이름 기억합니다. 절대 안 지워지게 할게요.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무릎 위에서 작은 글씨를 쓰듯. 정민규는 그 움직임을 따라 읽었다. 국군 포로 명단 68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손을 멈췄다. 정민규는 돌아섰다. 계단을 올라갔다.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국군 포로 명단 68번. 그는 검색창에 입력했다. 로딩이 시작됐다. 그때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승합차. 번호판은 없었다. 올 것인가 잡을 것인가. 정민규는 차를 보지 않은 척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다. 주차장 쪽으로. 자신의 차가 있는 곳. 뒤에서 엔진 소리가 따라왔다. 가까워졌다. 그리고 멈췄다. 차 문이 열렸다. 정민규 경위님. 목소리는 낮았다. 정민규는 걸음을 멈췄다. 돌아봤다.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정장 차림. 얼굴은 무표정했다. 한 명이 손을 들어 보였다. 신분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권한으로요? 협조 요청입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꺼냈다. 하지만 가까이 보여주지 않았다. 정민규는 한 걸음 다가갔다. 남자가 신분증을 도로 넣었다. 차에 타시죠. 거절합니다. 거절은 어렵습니다. 그럼 영장 보여주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옆 사람을 봤다.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다. 정민규는 뒤로 물러났다. 여기 CCTV 다 찍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십니까? 대화가 필요해서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정민규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무슨 대화요? 강연화에 대해서요. 제 관할 사건입니다. 아닙니다. 누구 관할입니까? 남자는 웃었다.
웃음은 짧았다. 정경희 님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대화도 필요 없네요. 정민규는 돌아섰다. 차 쪽으로 걸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빨라졌다.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잠깐만요. 정민규는 손을 뿌리쳤다. 접촉하지 마세요. 강연아 씨는 곧 출국합니다. 정민규는 멈췄다. 출국이요? 자진 출국입니다. 본인 동의 받았어요. 거짓말. 서류 있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꺼냈다. 정민규는 받지 않았다. 본인 직접 확인 안 하면 안 믿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보호 절차상 면담이 제한됩니다. 언제까지요? 출국 전까지요. 정민규는 남자를 봤다. 눈을 똑바로 봤다. 그럼 출국은 언제입니까? 남자는 시계를 봤다. 내일 새벽 5시요. 12시간도 안 남았네요. 네. 정민규는 봉투를 낚아챘다. 남자가 막으려 했지만 늦었다. 정민규는 봉투를 뜯었다. 서류를 꺼냈다. 자진 출국 동의서. 서명란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연화. 하지만 필체가 달랐다. 정민규는 오전에 본 서류를 기억했다. 강연화가 입국 때 작성한 신상명세서. 글씨는 작고 또렷했다. 지금 이 서명은 흘려 쓴 것처럼 컸다. 이거 위조 아닙니까? 본인이 썼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남자는 봉투를 도로 빼앗았다. 정경희님, 더 이상은 개입하지 마세요. 경고입니다. 협박으로 들리는데요. 경고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차로 돌아갔다. 문이 닫혔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다. 정민규는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없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랐다. 문을 잠갔다.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을 멈췄다. 재생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연화에 대해서요. 정경희 님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강연화 씨는 곧 출국합니다. 정민규는 파일을 저장했다. 그리고 과장에게 전화했다. 과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뭔데요? 강연아 씨 내일 새벽에 출국시킨답니다. 그래서요? 본인 동의도 제대로 안 받았어요. 서명 위조 의심됩니다.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민규 씨, 그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사안 아니에요.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정민규는 핸들을 쥐었다. 절차 위반으로 이송 금지 신청하겠습니다. 기각될 거예요. 시간이라도 벌어야죠. 민규 씨. 과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거 손 떼요. 윗선에서 정리하라고 한 건데 왜 자꾸 파고듭니까?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당신 경력 날릴 겁니까? 정민규는 대답하지 않았다. 과장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 정민규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시간은 흘렀다. 새벽 5시까지 11시간. 그는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었다. 국가기록원은 밤 10시까지 운영했다. 정민규는 민원실로 들어갔다. 직원은 한 명뿐이었다. 젊은 여자. 그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국군 포로 명단 열람 신청합니다. 목적이 뭔가요? 수사 관련입니다. 직원은 서류를 건넸다. 작성해 주세요. 정민규는 빠르게 작성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68번 맞으시죠? 네. 잠시만요. 직원은 안으로 들어갔다. 10분이 지났다. 정민규는 시계를 봤다. 밤 10시 40분. 직원이 돌아왔다. 손에는 파일 하나. 여기 있습니다. 정민규는 파일을 받았다. 표지에 68이라는 숫자.
그는 펼쳤다. 이름 박수진. 생년월일 1968년 3월 12일. 포로 등록일 1995년 8월. 가족관계 배우자 사망. 자녀 1명 딸 박은경. 1990년생. 정민규는 다음 장을 넘겼다. 송환 기록. 2018년 신청. 2019년 승인 대기. 2020년 보류. 2021년 취소. 취소 사유는 뭡니까? 신청인 사망이요. 박수진이요? 아니요. 가족이요. 박은경. 정민규는 손을 멈췄다. 딸이 죽었다고요? 네. 2021년 2월이요. 사인은요? 직원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기록에는 불명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정민규는 파일을 닫았다. 복사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사진만 찍어도 될까요? 직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하세요. 정민규는 휴대폰을 꺼냈다. 페이지마다 사진을 찍었다.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파일을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차에 올랐다. 사진을 확대했다. 박은경의 사진이 보였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윤곽은 알아볼 수 있었다. 강연아와 닮았다. 정민규는 사진을 저장했다. 그리고 메시지를 작성했다. 수신인은 법무부 인권국. 제목은 긴급 출국 금지 요청. 내용은 간단했다. 강연화 신원 확인 필요. 출국 보류 요청. 전송 버튼을 눌렀다. 회신은 5분 만에 왔다. 요청 접수. 내일 오전 검토 예정. 정민규는 한숨을 쉬었다. 오전. 새벽 5시 이후다. 늦었다. 그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임시보호시설로 향했다. 시간은 밤 11시 30분. 새벽까지 5시간 반. 시설은 조용했다. 정문은 잠겨 있었다. 정민규는 후문으로 돌아갔다. 철조망이 보였다. 그는 차를 세우고 내렸다. 담을 넘을 수는 없었다. CCTV가 너무 많았다. 대신 그는 정문으로 다시 가서 벨을 눌렀다. 경비가 나왔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강연아 씨 긴급 면담 신청합니다. 지금 밤인데요. 압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경비는 무전기를 들었다.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안 된답니다. 왜요? 지시가 내려왔대요. 면담 금지. 누구 지시요? 경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정민규는 차로 돌아왔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시간은 흘렀다. 자정이 지났다. 새벽까지 4시간 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민규는 받았다. 여보세요? 정민규 경위님. 여자 목소리였다. 낯익었다. 누구십니까? 시설 직원이에요. 오전에 뵀죠.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강연아 씨가 편지 하나 남겼어요. 정민규는 몸을 일으켰다. 편지요? 네. 당신 이름 적혀 있어요. 전해드릴까요? 지금 갈 수 있습니까? 후문으로 오세요. 5분 후에. 전화가 끊겼다. 정민규는 차를 몰아 후문으로 갔다.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빨리 가세요. CCTV 사각지대예요. 1분 있어요. 정민규는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안으로 사라졌다. 정민규는 차에 올라 봉투를 뜯었다. 종이 한 장. 글씨는 작고 또렷했다. 정경희님. 저 대신 한 사람 찾아주세요. 박수진.
국군포로 68번. 아직 살아있어요. 북에. 제가 그 이름 썼지만 진짜는 따로 있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정민규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새벽까지 4시간. 그는 알았다. 강연아를 막을 수 없다면 박수진을 찾아야 한다. 희망은 아직 남아 있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챕터 5 다시 닫히는 문. 새벽 4시 40분. 정민규는 임시보호시설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차 안에서 기다리지 않았다. 밖에 섰다. 추웠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확인했다. 박수진 관련 기록, 국군 포로 명단, 강연화의 편지, 그리고 법무부로부터 새벽 3시에 도착한 회신, 출국 금지 요청 기각, 사유 근거 불충분. 정민규는 서류를 접었다. 예상했던 답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벨을 눌렀다. 경비가 나왔다. 같은 사람이었다. 또 오셨어요? 강연아 씨 이송 시간 확인합니다. 5시요. 누가 데려갑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지시만 받았어요. 정민규는 시계를 봤다. 45분. 15분 남았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왜요? 확인하려고요. 경비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막지 않았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정민규는 정문 옆에 섰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그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휴대폰을 만졌다. 녹음 준비를 했다. 5분이 지났다. 검은색 승합차가 나타났다. 번호판은 이번에도 없었다. 차는 천천히 정문 앞에 멈췄다. 문이 열렸다. 남자 2명이 내렸다. 어제 본 사람들이었다. 정경희님. 한 명이 말했다. 아직도 여기 계시네요. 강연아 씨 어디로 갑니까? 출국 절차 밟으러 갑니다. 어느 공항입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시설 안으로 걸어갔다. 정민규는 따라갔다. 경비가 막았다. 경위님은 못 들어가요. 왜요? 지시받았어요. 정민규는 경비를 밀치지 않았다. 대신 정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을 시작했다. 그리고 카메라도 켰다. 10분이 지났다. 문이 열렸다. 강연아가 나왔다. 2 남자 사이에 서 있었다. 그녀는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작은 천가방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다. 시선은 아래를 향했다. 강연아 씨. 정민규가 불렀다. 연화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왔다. 눈이 마주쳤다. 정민규는 한 걸음 다가갔다. 남자가 막았다. 비키세요. 강연아 씨, 본인 의사 확인합니다. 정말 출국하시는 겁니까? 연화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정민규를 보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 있지 않았다. 무언가 말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정민규는 그 눈빛을 읽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남자가 연화의 팔을 잡았다. 가시죠. 잠깐만요. 정민규는 서류를 꺼냈다. 박수진의 기록. 강연아 씨. 박수진 찾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연화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보였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작았다. 고맙습니다. 남자가 그녀를 차로 이끌었다. 연화는 뒷좌석에 올랐다. 문이 닫혔다. 차는 출발했다. 정민규는 따라 뛰었다. 하지만 차는 빨랐다.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정민규는 멈춰섰다.
숨을 고르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영상도 찍혔다. 증거는 확보했다. 하지만 강연화는 사라졌다. 오전 9시. 정민규는 법무부 인권국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담당관. 중년 남자. 그는 정민규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녹음 파일, 영상, 박수진 기록, 강연화의 편지. 이거 심각한데요. 담당관이 말했다. 강연화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출국 기록도 없어요. 출국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기록을 지운 거죠. 담당관은 한숨을 쉬었다. 이거 조사하려면 시간 걸립니다. 몇 달은 좋기. 그동안 강연화 씨는요? 모르겠습니다. 정민규는 책상을 두드렸다. 박수진부터 찾아야 합니다. 국군 포로요? 네. 강연화 씨가 그 이름을 썼어요. 근데 진짜 박수진은 아직 북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담당관은 기록을 다시 봤다. 2021년에 송환 신청이 취소됐네요. 가족 사망으로. 딸이 죽었어요. 박은경. 근데 사인이 불명입니다. 의심스럽다는 거죠? 네. 담당관은 메모를 했다. 박은경 사망 기록 재조사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진 송환건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빨라야 2달이요. 정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느렸다. 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다.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왔다. 복도는 길었다. 형광등은 모두 켜져 있었다. 정민규는 창밖을 봤다. 햇빛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메모를 열었다. 4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5번째 줄을 추가했다. 박수진. 2달 후. 정민규는 다시 법무부에 있었다. 담당관이 서류를 건넸다. 박은경 사망건 재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사인은요? 자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검시 보고서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재조사 권고됐어요. 그럼요. 경찰 조사 들어갑니다. 정민규는 서류를 받았다. 박수진은요? 송환 재신청 접수됐습니다. 북측에 통보 들어간 상태예요. 답은요? 아직이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민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화 씨는요? 담당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소식 없습니다. 출국 기록도 없고 재입국 기록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민규는 창밖을 봤다. 햇빛은 여전했다. 찾아야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3달 후. 정민규는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다. 소인도 없었다. 그냥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뜯었다. 정경희님. 저 괜찮습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박수진 선생님 소식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제 진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연화. 정민규는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박수진 기록 옆에. 그는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다. 문은 닫혔다. 하지만 완전히 잠기지는 않았다. 언젠가 다시 열릴 것이다. 정민규는 그렇게 믿었다. 6개월 후. 뉴스가 나왔다. 국군 포로 박수진 씨 42년 만에 송환 예정. 다음 달 판문점통에 귀환. 정민규는 뉴스를 봤다. 사진이 나왔다. 백발의 노인. 얼굴은 주름졌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강연화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어딘가에 남아있었다. 기록에서 지워지지 않은 이름.
경계선을 넘었지만 사라지지 않은 존재. 정민규는 서랍을 열었다. 편지를 꺼냈다. 다시 읽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는 편지를 접어 넣었다. 그리고 다음 사건 파일을 열었다. 또 다른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다.